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열린 이코노미 경제클럽에서 파월 의장은 기존의 매파 기조에서 벗어난 비둘기적인 모습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며 미국 경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공산 품목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 지난 FOMC 연설에서 시장에 상승을 주었던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용어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we face at the Fed is completing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down to 2%. And what I want to point out is that we're seeing disinflation in the goods sector. We expect to see it in the housing services sector. And these are the three parts of the core PCE inflation index that we look at. There's 56% of the economy, which is the rest of the services sector. It's the biggest part, obviously. And we're not seeing disinflation there yet. And that's going to take some time. And we need to be patient. And we think we're going to need to keep rates at a restrictive level for a period of time before that comes down. 이러한 파월의 발언은 증시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부여를 하면서 큰 폭으로 주식 시장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루 변동폭이 무려 10% 이상 차이가 나면서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전 어제 시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달러 지수가 파월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지금 103달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그리고 파월 연설에 따라서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다시 한번 약세적인 구간에 들어오면서 증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03달러에서 그리고 101달러의 저점적인 구간에서 계속 박스적으로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러한 박스권적인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을 때 향후에 시장에서 강세적인 그런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완전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현재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한 하락 시그널이 돌파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증시에 있어서는 좀 더 단기 고점에 대한 구간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달러 지수에 따라서 10년물의 금리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10년물이 저항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다면 다시 한번 3.7%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이 되었겠지만 어제 다시 한번 하락적으로 방향을 꺾이면서 증시에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테슬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지금 197달러를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97달러를 쉽게 뚫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고점에 대한 197달러 구간을 어느 정도 테슬라가 뚫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그래도 위쪽 방향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테슬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상승으로 가는 추세 저항에 막히면서 벌써 네 번째 지금 시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고점 돌파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기술주나 나스닥들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 방향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테슬라는 다시 한번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는 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상황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 180달러부터 197달러 사이 굉장히 촘촘한 저항 구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만큼 이 구간에 매물적인 부분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단기 트레이더들의 단타적인 그런 투기가 들어오면서 상방 구간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 제한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라인이 깨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적인 구간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위쪽 방향으로 조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지금 101달러부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이런 테슬라이기 때문에 자, 애널들도 지금 테슬라의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악재에서 어느 정도 해소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더 호재적인 그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방향. 과연 197달러 저항 구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속설입니다. 자, 속설 지금 상승적인 요인은 단 한 가지, 바로 챗 GPT 관련입니다. 자, 지금 챗 GPT 인공지능에 대한 AI에 대한 이러한 상승적인 모멘텀 섹터가 계속적으로 반도체에게도 좀 더 좋은 이슈적인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걸로 인해서 향후에 이 GPU, 고성능 그래픽 카드의 수요적인 전망들이 챗 GPT의 효과로 인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반도체에 대한 호재적인 이러한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이제는 슬슬 반도체를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포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도 하방 쪽으로는 한 번 더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상반기쯤 이 반도체 사이클적인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점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반도체를 슬슬 모아 가셔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속슬이 현재 18.4달러의 고점적인 구간을 만들어주고 계속적으로 이 하방 추세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속슬 하단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 시그널적인 부분이 과연 돌파를 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꺾여지면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도 속슬의 향방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하단 시그널이 돌파를 했다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18.4달러 구간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속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적인 구간이 내려올 때 이 상방으로 가는 저점을 높이는 추세 방향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나와야만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러한 하방 추세 저항에 막히게 되면은 전형적인 어깨를 만들면서 내려오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속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헤드 앤 숄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TQ도 보시면 27.4달러 구간까지 고점을 만들어주고 계속적으로 저항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TQ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24.5달러 구간, 그리고 밑으로는 22.9달러 구간 사이에서 지지적인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22.9달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TQ도 보면 속설처럼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22.9달러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여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깊은 조정이 내려온다면은 지금 22달러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TQ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와야 그래도 추세 방향이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속스입니다. 지금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속스 인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 하방 추세로 내려오는 이 저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속슬 같은 경우는 위쪽 방향을 틀면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의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속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고점을 낮추면서 가는 하락적인 전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속스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틀었다가 내려오고 이 18달러를 지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속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하단적인 구간을 타고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주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나와줘야만이 이후에 상승 쪽으로 한번 추세 방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18달러 구간을 이 쌍바닥적인 구간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겠죠. 지금 속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23달러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23달러를 안착을 했다. 아직까지는 중심선을 안착을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하더라도 하락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는 23달러 구간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줘야 이 우리가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적인 구간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인내를 가지고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시장이 열리고 다시 한번 상승적인 기대감이 아직은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는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거는 또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